대통령의 참모로 수석을 결정하시고 대통령이 인제 중심을 잡고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표명하신 거니까, 그리고 쪼끔 일을 하다가 다른 잡음을 일으키거나 걱정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수석은 국무위원과 달라서 비서에 불과하니까 바로 교체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그간의 검찰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뭐 그런 점들을 어 어긋나게 뒤로 딴짓을 하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믿음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인제 염려되는 것은 그런 거죠. 인제 만기 칠람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그 일 파악도 빨리 하시지만 일을 하는 거를 또 좋아하고 하시니까 그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해내고 또 능력 발휘를 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컨트롤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인제 어 단호한 칼로 때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랄까 그 장비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해낼 것인지 이게 인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검찰 내부에서 이들이 안도하면서 무슨 몇몇 그 과거의 항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들이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어 소위 말하는 살생부를 지들이 작성한다. 그다음에 뭐 요직은 어떤 사람들이 뭐 나눠 갖겠다. 이런 식의 건방을 떨고 있다는 소리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어 지지자들이나 당내에서도 일부가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인제 기대를 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점이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계속 파열음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차피 완수해 가는 과정에서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조정하고 컨트롤을 하면서 대통령께 조언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은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이었고요.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셨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은 조국 대표고 당시에 인제 조국 교수였죠.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교수 출신이 다 해 봤지만 또 밑에 검사 출신들을 두고 했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를 다 이루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좀 상황을 좀 바꿔서 다른 실험과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은 본인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 앞으로 인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뭐 대통령님 뜻을 존중하고 믿어야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들은 기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위험이나 잘못된 길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뭐 만세 부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도하면서 뭔가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사표를 내려던 자들이 다 거둬들이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분명한 지금 사실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어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제가 그때 처음부터 청와대에 합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우려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 그 당시에 인제 조국 민정수석과의 어떤 인연이나 친분 같은 걸 내세우면서 본인이 "인사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검사들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
이 윤석열 밑에 있던 뭐 박형철, 이인걸 뭐 이런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당시 반부패 비서관하고 특별감찰반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음 언론인들이나 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저기 가서 아무리 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 박근혜 정권에서 좀 배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검찰 개혁 작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었고 당시는 그래도 그렇게 들어갔던 검사 출신들은 다 이제 공안 소위 말하는 공안통들이었거든요. 공안부 출신들인데 이번에는 인제 아예 특수부 출신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당시에는 또 민정수석실 안에 어 그간의 경력이나 상황 면에서 다른 입장에서 법정에서도 마주치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그런 시스템으로 좀 견제할 수 있겠지.' 하는 걱정을 쪼끔 덜어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인제 인선 과정 그다음에 인제 검찰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정권 초반부 뭐 이런 데서 특별히 잡음을 내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데 문제는 인제 그 이후에 그 작업이 진행되면 인제 필연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현재의 그 정치 검사들이 그냥 손 놓고 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들의 구명을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그 검사 출신들이 친정 후배들의 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혹은 진압하고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느냐.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검사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되게 저 그분이 맞다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주 그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성격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수석도 그렇고 민정비서관도 그렇고 그 팀에서 그 조직적으로 어 움직일 정치 검사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어 제압하고 솎아내고 또 견제하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걱정 이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인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면 그리고 인선하고 나서 오늘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깐 그것도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아직까지 인제 검찰개혁 법안을 그 조국 혁신당 법안은 제출돼 있는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그 법안을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대선 끝난 이후에 에 제출하고 어 '잘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방침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제 그 법안이 제출되는지 그리고 그 법안이 제출되는 내용은 무엇이고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민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점들을 좀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이 뭐 어 드러 드러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 음 상당 부분 어떤 징후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그런 포인트나 그런 지점들을 유념해서 우리 어 대통령 비서실이 잘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우리 또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고 또 보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갖고 인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그 실망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수석비서관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의 비서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그 통솔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고